우리는 기식을 해서 했다가 배를 이렇게 해서 응집을 시키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역복식 호흡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요가에서는 사실 복식 호흡하고 횡격막 호흡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기공에서는 역복식 호흡이니까 약간 그쪽하고 더 틀리죠. 그리고 나는 그거를 럭비공 호흡이라고 나는 썼거든요. 럭비공 호흡.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를 들이쉬면 원래는 횡격막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 단전 중심으로 해서 기를 깊이 하단전으로 들이쉬면 이게 쭉 럭비공이 세워진 것이 옆으로 누워진 모양으로 돼. 그죠? 이게 동그란 축구공 상태에서 럭비공식으로 앞뒤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앞뒤로 된단 말이야. 그거를 응집을 하면은 배가 쏙 들어가잖아요. 역복식 호흡식으로 들어가면서 이것이 럭비공이 아래 위로 횡격막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내가 럭비공 호흡이라고 나는 정리를 해서 한동안 나 럭비공 호흡을 계속 했었거든. 여러 가지 표현만을 바꿀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율신경이 이제 잡혀지고 호흡을 통해서 자율신경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내가 질문을 좀 알고 싶은 게 내가 이제 송가채에서 멜라토닌이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부신에서 아드레날린, 뭐 네프레닌 그 똑같은 말이에요. 아드레날린하고 네프레닌 그거. 노에피네프린이 아드레날린으로 변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도파민이 먼저 시작이 돼요.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이렇게 가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잘은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어저께 송가채 설명 드렸잖아요. 송가채가 도대체 우리가 뭐를 하는 곳인가? 그리고 왜 멜라토닌이 나오는가를 내가 이제 어저께 연관이 이제 어떻게 연관이 됐냐면 그 의학적으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 모르는데 내가 술 한자여서 딱 들어와서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송가채는 우리가 눈을 뜨잖아요. 눈을 뜨면은 물질계에 반사되는 빛을 통해서 이것이 뭐다라고 인지하는 것이 눈의 역할이에요. 눈을 떠서 하는 역할. 그것이 물질계의 현상이고 송가채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눈을 뜨면 이게 강하니까 눈을 감으면 그러면 바깥으로부터 이거 반사되는 빛은 차단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수련을 하면 그게 이제 열려야 그게 이제 빛이 보이는데 송가채에서는 이게 빛이 다양하게 보이거든요. 빛이. 그 빛은 뭐냐면 나는 상위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보는 거는 이 반사되는 이 빛이 아니라 상위의 근원의 빛이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근원의 빛은 뭐냐면 생명력 플러스 생명 창조력 플러스 그것도 상위의 빛도 천부경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세 가지 상태로 변조돼서 나타나요. 내가 알게 된 거는. 그래서 이 상위의 빛이 변조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 관계적으로. 그러면은 뭐냐면 이거를 명상에 들어가면은 빛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빛이 어떤 다양한 형상으로 이게 변화가 돼요. 그게 태양처럼 보일 때도 있고 달처럼 보일 때도 있고 형광등처럼 보일 때도 있고 하늘에 구름이 있는 상태에서 구름의 그 두께 얇은 거에 따라서 태양이 저 위에 있지만은 다양한 형태로 빛이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송가채에서는 다양한 형상의 빛이 보이는데 그 역할이 뭐냐? 내가 이제 빛을 보는 것은 다른 데서는 뭐 빛을 눈을 감았는데 환해요. 견성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견성을 하는 초기 단계 상태라고 나는 그러고 중요한 것은 뭐냐? 거기서 빛을 보고 그 빛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상위 빛은 심, 의식, 의지 상태예요. 저쪽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내가 마음이 어떻고 내 생각이 어떻고 나의 의식이 어떻다고 표현하지만 이건 물질의 현상이고 내가 알게 된 거는 송가채는 상위의 빛을 이 삼라만상을 물주로 한 이 현상 이전의 상태예요. 이전의 상태, 상위의 상태를 심, 의식, 의지 나는 관계로까지 내가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벌어지는 거 있어요. 그것은 상위 빛의 상태에서도 이미 창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내가 발견한 건. 그래서 송가채를 개발해서 빛만 볼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보여지는 빛을 통해서 이 도대체 이 절대계에서는 이 빛의 이러한 변조 상태에서의 움직임이 그래서 다양한 상태로 보이는 것이 도대체 이것이 우주에서는 뭐를 뜻하는 것이냐, 이게 뭐가 하늘의 뜻이냐, 이거를 캐치하고 알아차리는 것, 이것까지가 사실은 수련을 통해서 영성이 개발된 단계로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내가 송가치에서 멜라토닌이 나온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 김재민 박사님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멜라토닌이 분비된다? 아, 송가치에서는 눈 감아라. 응? 눈을 감아야 내가 인식한다는 거예요. 상위 빛의 세계를. 눈 뜨면은 현상계를 보고 분별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송가치에서 자기가 가자 진화의 상위 존재거든. 의식의 존재. 그러니까 멜라토닌을 분비해서 우리 몸의 가의식을 잠들게 해서, 잠들게끔 해 눈을 감게 해서 자기가 하늘의 뜻을 자기가 캐치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렇게 연관이. 사실 멜라토닌이 좋은 건 보면 우리가 잘 때 멜라토닌이 나오잖아요. 아침에 햇볕을 보면 세로토닌으로 바뀌거든요. 이 세로토닌이 그 아드레날린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 화가 나거나 이런 거 도파민도 잡아줘요. 코티졸도 잡아줘요. 도파민, 코티졸 그런 걸 다 잡아주고 세로토닌이 마음을 안정시키니까 멜라토닌이 되는 건 맞는 거고 눈을 감으면 그 우리가 이제 뇌파를 찍어보면 뇌파가 베타파가 막 올라가 있다 눈을 감으면 베타파 사라지거든요. 세타파하고 이렇게 알파파만 나오는데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너무 이제 근데 이 눈을 감아도 베타파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게 그 문제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베타파가 나오면 그때 이제 초의식하고 연결해요. 예. 알파 세타 크로스 될 때 우리가 초의식하고 연결해요. 예. 그때 이제 그 빛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장님은 이제 수련도 하셨기 때문에 의학적 지식 플러스 수련에 대한 접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의학적 지식까지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 내 안의 존재는 사무식 다중의식체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다중의식체인데 우리 인간은 그게 이제 어디 책에도 나와 있다고 그래. 나는 그거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다중의식을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말한 다중의식은 가의식, 자의식, 진화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의식이 있는데 가장 센 게 가의식이에요.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력한 게 자의식이고, 진화의식이 가장 미약해요. 그래서 진화의식이 자기도 활동해야 되거든. 자기도 뭔가 해야 되잖아. 그래서 멜라토닌 분비를 시켜서 가의식을 잠들게 해가지고 자기 의식을 펼치는 거야. 하늘의 뜻을 펼치는 거야. 요 진화가 송가치에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송가치가 그렇게 최근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또 연결시켜 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몸의 피로 회복을 풀고 몸의 어떤 노폐물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세로토닌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다 정화된 상태에서 눈을 뜨게끔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아는 거하고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요즘에 이제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양자라는 미립자 이런 거.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공기 중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공기 있죠. 원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도 돌아다녀요. 전자가 어떻게 돌아다니냐면 이거 핸드폰 켜지는 거 보면 이게 와이파이로 해서 전자가 오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전자는 파동이잖아요. 파동이니까 직진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파동이기 때문에 이런 틈을 통해서 이렇게 다 올라오거든요. 내가 그거를 내 경험한 게 여기서 우리 최초중 도반하고 둘이 앉았을 때입니다. 얘기하다가 나 오늘 결혼식 가야 되는데 못 가네. 축구금 보내야겠다. 라고 해서 핸드폰을 들고서 이렇게 누르다가 이거 눌러야 되잖아요. 이 번호를 눌러야지 하고 저 방에 갔더니 번호가 눌려 있어서 이거 왜 눌렸지 하다가 다시 누르려다가 그 번호를 그대로 찍었더니 돈이 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의식 상태로 전자가 움직인 거야. 실제 이게 아니, 근데 그게 별거 아닌데. 나도 그게 이제 우리가. 근데 우리 지훈 씨 오늘 질문할 게 있는데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거. 운명 바꾸는 거. 말씀하세요. 예. 아니 그래가지고. 운명을. 그건 질문 한번 내가 얘기한다고 그랬고 그 얘기 해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텔레파시나 이런 게 가능한. 이게 뭐냐면 전자는요. 전자는 수소보다도 더 이렇게 한데 전자는 대부분 양전자, 음전자가 있어요. 양전자, 음전자가 있는데 대부분 전리층이 있죠. 전리층에는 전자의 엄청나게 밀도가 높아. 근데 여기는 이렇게 밀도가 높진 않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예지력이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많이 있는데 예지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기한 거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지력이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예지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자, 현세계에서. 예지력이라는 것은 우리 3차원 물질계에서 봤을 때는 시간적 흐름으로 현재보다 다음 것이 아는 게 예지력이잖아요. 근데 색 즉시 공이라고 그랬어요. 물질계는 공과 같다. 공 즉시 색. 공은 바로 이 현상계하고 같다. 이렇게 됐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공중무색이라고 써요. 나중에는. 마지막 셋째 줄에는 공중무색. 공중에는 물질이 맨 처음에는 공 즉시 색. 공이 색이다. 색 즉시 공, 색이 공이다가 해놓고 그 밑에 줄에서는 공중무색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뭐냐면 허공 가운데서는 물질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긴 하지만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그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이제 공중무색이라고 표현은 했는데 그거는 근원의 상태일 때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상계에서는 색즉시 공이요 공즉시 색입니다. 현상계에서는. 근데 그렇게 됐는데 미래를 맞춘다는 것도 뭐냐면 공즉시 색이에요. 즉 우리가 모른다는 현상화되지 않은 것이 현상계와 같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 물질계에서는 모든 것은 시간적 어떤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공의 세계에서는 그것과 무관하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공의 상태를 인식하면, 즉, 뭐예요? 공적 영지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공의 상태로 고요하게 있으면, 머무르면, 공적 영지, 영적인 모든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 공적 영지 상태인데, 이게 바로 예지하고 같은 표현이, 다른 표현이라고 나는 보여지는데, 그래서 예지력은 미래를 말아맞히는 것은 공의 상태를 인지하면은 미래는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물질계에서는 흐름 때문에 현재, 과거, 미래라는 흐름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흐름 때문에 모르고 있을 뿐이지 공의 상태는 이미 공즉시 색이라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지라는 상태가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요. 제가 어저께 한 말이 뭐였냐면요. 내가 그 전에 한 얘기가 뭐랬냐면 우리는 윤회를 멈추기 위해서 윤회를 하고 있다라고 내가 그 말을 내가 했고, 나도 그냥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저께는 내가 뭔 얘기를 했냐면, 삶과 죽음은 상변이 현상일 뿐이다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 양자역학에 들어가면은, 근원의 상태는 에너지입니다. 양자 상태를 보려면. 근데 양자의 상태는 에너지인데, 이것이 물질화되는 상태는 입자로 나타납니다. 관찰되잖아요. 입자로. 그런데 비물질적 관찰 상태가 됐을 때는 파동으로 우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상보적 원리라고 그래요. 에너지가 입자로도 관찰되고 파동으로도 관찰된다. 이거 상변입니다. 그거 어저께 내가 그 얘기를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한 거야. 삶과 죽음은 단지 아까는 에너지가 상변의 현상으로 입자와 파동으로 나타나는 상변이지만
현실계의 물질계의 상태에서는 뭐냐면 그 에너지가 의식으로 보면 된다. 의식의 존재가 상변이를 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입자, 물질 세계로 오는 것이고, 우리가 파동, 비물질 세계로 가는 것이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지만 의식으로서는 물질화, 의식으로서는 비물질 상태, 유체 상태, 이것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어저께 내가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삶과 죽음은 상변이 현상일 뿐이지 죽음은 끝이란 것이 없다. 그리고 그것의 주체는 뭐냐? 의식이라는 거야. 의식 에너지. 의식 에너지가 물질계로 오는 것과 의식 에너지가 비물질계로 가는 것. 요것이 삶과 죽음이다라고 어저께 처음 내 입에서 나왔어요. 그냥 내 입에서 나온 거야, 어저께. 요즘 양자의학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찾아보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미립자가 전자거든요. 네. 전자가 이제 파동을 일으키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파동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제 최근에 그렇게 수련을 하고 있는데 내가 스스로 내가 어떻게 수련을 하고 있냐면은 내가 이제 그동안엔 기호흡을 해서 기를 모으잖아요. 응집하잖아요. 최근에는 계속 내가 이거를 더 응집해서 물방울을 만들어요. 물방울을 만든 다음에 중단전까지 확장시킨 다음에 중단전에서 뭐를 하냐면 나의 의식의 상태로 여기에 진동을 줍니다. 그러면 물방울이 맨 처음에는 고진동으로 해요. 고진동으로. 최근에 하는 거는 뭐냐면 고진동은 우리가 느끼잖아요. 여기서 초고진동으로 갑니다. 그 초고진동은 굉장히 빠르게 미세하게 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초월고진동을 해요. 초월고진동 상태에서는 파동이 안 느껴집니다. 초월고진동 상태에서는.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내가 상위의 빛을 넣어서 내 몸이 청정한 물의 성분에서 초월 진동을 하는 상태에 빛이 나는 내 몸을 만든다. 이렇게 내가 수련을 여기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정도 하고 아까 질문한 거